안녕하세요, 로파잉입니다. 요즘 새벽 인력사무소 가보셨나요? 한국 사람 찾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장인데요. 건설판과 공장, 용역에서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번역기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남구로역, 삼거리 인력시장의 주 인구 구성은 조선족으로 재편된 지 수년이지만 현재는 본토 중국인인 한족이 주로 이곳에 모입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조선족과 한국인이 모이는 구역에는 10명도 채 안 되는 인원만 드문드문 보이는데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승합차는 인기가 많습니다. 이른 새벽,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인력시장에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운 좋게 일거리를 잡으면 승합차에 몸을 싣고 현장으로 향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들의 대부분은 생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건설업 체감 경기 실제는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일감이 줄어드는 걸 매일 지켜보고 있는 건설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인력시장인 서울 남구로역 인근에도 노동자들은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거리로 나섭니다. 새벽 5시가 피크 시간이고 300여 명까지 노동자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집세는 줘야 하고 보일러와 가스비가 다 나가야 하는데 하루 벌어 생계를 이어가는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는 58만 2천 명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력시장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보이는데요. 한때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력시장인데 줄어든 공사 물량에 500명 내외가 찾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80%는 건설 현장에 구직하고 있는데요. 1970년대에는 남구로 인력시장에서 외국인 대신 서울 도심에서 쫓겨난 철거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위해 노동력을 거래하다 보니 인력사무소가 하나둘 생겨났고 이 일대가 거대한 인력시장이 된 건데요. 인근 가리봉동에는 벌집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성기 시절 구로공단의 여공, 활발한 건축시장에 힘입어 인력시장은 급성장했는데요. 토박이었던 철거민들이 건물 한 채에 20에서 30명씩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면 오야지라고 부르던 팀장에게 돌아가서 일당을 받고 다음날 일감을 받으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일이 보장되었는데요. 일과를 마친 뒤 동료들과 막걸리 한 잔 걸치다 벌집으로 돌아가 잠을 청하는 것이 당시 인력시장 노동자들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영원할 줄 알았던 이 시장은 1992년 한중수교를 기점으로 180도 달라졌는데요. 조선족의 일을 구하기 용이하고 집세가 저렴한 남구로 인력시장 인근에 정착하면서 일대의 모습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 노무는 값싼 노동력이 장점인 조선족들에게 일이 많이 갔는데요. 이후 구로공단의 쇠락으로 여공들이 떠난 벌집은 이들의 주거지가 됩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난 현재 남구로 인력시장에서는 조선족의 연변 사투리조차 듣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있던 조선족들 역시 건설업을 기피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며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으로 돌아간 인원도 꽤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철거민, 공단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조선족마저 등 돌린 지금 여기는 누가 채우고 있을까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비숙련공 외국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번역기에 의존하며 비효율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들의 시장 진입으로 저임금 경쟁은 심화되었습니다. 보도블럭이 일당 25만원이었지만 외국인은 반값에 가능한데요. 인력시장은 대기업들 말고 개인들이 빌라 짓고 할 때 일할 사람을 뽑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새 건설 현장이 생기지 않고 이미 착공 중인 곳들도 중단되며 활기를 잃은 지 3년이 넘었는데요.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자연스럽게 구역이 나뉘고 건설업체 차량들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만 태워갑니다. 건설업 불황으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었지만 한국인 노동자보다 임금이 훨씬 저렴하니 어쩔 수 없이 차별이 생기는데요. 단순한 불황을 넘어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채용으로 저가 노동력을 확보해야만 업체 간 다단계 하청으로 수익이 줄어드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게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건설업체들은 불경기 인건비 줄이기의 혈안입니다. 하도급 구조가 너무 얽혀있어서 최저 입찰제로 가격을 후려치는 게 현실인데요.
개인 브로커가 나서서 일당은 조금 떼먹고 외국인 노동자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원청 업체에서 하청 업체, 그리고 재하청 업체에서 브로커, 마지막으로 노동자이니 돈이 돌면서 근로자들은 가장 마지막에 피해를 보는 구조로 변질됐는데요. 물류센터와 생산직으로 이동하거나 인테리어와 소규모 공사로 가시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도 나이가 조금 젊은 때나 가능한 얘기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점점 설 곳이 없어지는데요. 중국 베이징에서도 인력사무소 거리는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온종일 앉아있어도 일을 못 구할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계약서도 없고 보험도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해도 일당은 19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37,000원짜리 인부를 구하고 있는데요. 베이징시 외곽에 위치한 이곳에서도 5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당이 4만원인데 일주일에 절반도 못할 정도로 불경기는 심각한데요. 그 와중에 나이와 경력을 묻는 면접이 이뤄지니 뽑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구인 업체들이 모두 돌아가고 끝내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이들은 뒷골목으로 돌아가거나 노상에 앉아 술을 마시는데요. 인근 골목에는 하루 35위안, 7,000원짜리 공용 숙소에서 생활합니다. 일부 건물에는 공용 화장실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게 한국에서 최저임금으로 일을 해도 상대적으로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건설업계, 부실시공 논란이 확산된 시기도 있었는데요. 건설 경기 침체 속에 금융 비용과 공사비는 나날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야 하는 건설사들은 마감재 등급을 낮추고 임금이 저렴한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쓰면서 인력 축소를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력사무소는 작년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 내국인보다 일당이 7에서 8만원 저렴하기 때문에 외국인 일용직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건설업에서 인력 문제는 사실 오래된 숙제입니다. 건설 업황이 좋은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일할 사람 자체를 찾기가 어려워서 문제고, 업황이 안 좋아지면 노임이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채용하게 되는데요. 인력 기반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 부실시공 역시 사람의 손에서 발생한 탓이 크기 때문에 한계점이 보이는데요. 매년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을 맡은 몇 개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끊임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단순 세대 내부 마감 하자가 아니라 건물 외벽과 내부 벽면 또는 바닥이 기울거나 콘크리트 골조가 휘어지는 등 생각보다 심각한 하자들이 무더기로 발생했는데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내기도 했는데 비숙련 근로자들이 현장을 채우고 대다수는 한국말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내국인 일용직의 수요는 더 줄어들고 있는데 여러분은 인력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